매일 오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들을수록 좋은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좀 바쁘게 연말까지 쭉. 요즘 시국에 아티스트가 바쁘다라는 거는 잘 나간다는 의미겠죠? 그냥 넘어가죠. 마음이 아프니까. 지난주와는 또 다른 모습이신데.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뭔가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나사가 풀린? 자폭합니다. 아이고. 네. 요즘 공연 준비로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이렇게 다 자랑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EBS는 사랑입니다. 네. 도대체 어떤 공연 준비로 바쁘십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제가 속해 있는 프로젝트 솔로이스트라는 단체가 하는데 네. 원래 2년 전에 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데 경품 이벤트도 있고 그 다음 해에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캔슬이 되고 올해 다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크리스마스 날 오후 3시에 연주를 합니다. 2021년 12월 25일 와타임 오후 3시. 그러면 3 o'clock. 여러분 영어 잘한다고 보셨죠? 영어로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3시에 공연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약속 가시면 되겠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좋죠. 지금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 지금 엄청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네. 그렇죠. 아니 점심 먹고 와서 음악회 보고 또 저녁 약속 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했죠.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 다음에 음악회 보고 저녁 스케줄로 가시면 되지. 그러니까 완전 풀 데이를 데이트와 좋아하는 가족들과 보낼 수 있겠네요. 너무 좋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날 선생님은 피아니스트로. 네. 피아니스트로 연주하고 또 제가 해설하고. 우리 김용 선생님의 해설과 피아노를 들을 수 있는. 나 살면서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홍보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자, 아니 이벤트도 있어요. 이벤트 있어요? 네, 선물 이벤트도 우리 있고. 티켓 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 가족도 사서 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지금 준비하려고 우리 EBS 애청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서 가지만 결국은 약간 사서 주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마인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찐 홍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팬들이 많으니까 뭐 저희는 절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또 예술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티켓 항상 사야 간다라는 주의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신 티켓이 있으면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드리면 좋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정말 화려한 오프닝이었습니다.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제 바이바이. 자,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 소개해 주실 곡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이 곡은 항상 클래식 음악은 아름답지만 슬프고 서정적인데 차마 왜 말하지 못하고 막 꾹꾹 가슴앓이 했던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남자 이야기구만. 또 오늘 답답해요. 보니까 딱 맞아요.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애잔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음악으로 먼저 들어보시죠. 네, 음악 주세요. 좋아하시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곡을 들으면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없으면 안 돼. 생각이 있어야 되고 저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많은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뭔 잡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피곤해. 내가 듣는 애가. 제 얘기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죠. 맞죠? 네. 왜냐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모든 거를 음악에 담아냈거든요. 아니 인생이 뭐가 있다고 생각한 대로 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 이 그래서 친구는. 일찍 세상을 떠났나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르지 못하는 마지막 사랑에게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판타지 F 단조 도이치 번호 940번입니다. D를 또 도이치로 읽어주는구만.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이야, 모르실까봐 원래 D라고 엘레강스하시다. 자, 오늘 명곡 앞에 이루지 못한 마지막 사랑에게 라는 제목을 붙이셨는데 살짝 예감이 되긴 하거든요. 그쵸. 진부한 스토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진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 항상 존재하는 그런 가슴 아픈 스토리. 네. 바로 짝사랑 이야기인데 슈베르트가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독신으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제대로 제가 알기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세상을 떠났는데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했죠. 네. 첫사랑이었던 소프라노 테레제 그로브한테 들장미 같은 가곡을 헌정하고 또 청혼도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 또 오스트리아 법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결혼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었던 건 오스트리아 법이 그때 당시에 신랑이 가족을 부양할 수단을 입증해야 결혼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재무제표를 거의 그런 식이야. 재무제표를 이런 오픈해.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화나신다 우리 정경님. 아니 화나는 게 아니라 요즘 현실도 그렇죠. 솔직히 재무제표를 오픈 안 하는 것뿐이지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체크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하시겠죠. 네, 넘어가죠. 네, 가슴 오케이. 아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슈베르트가 자신은 아내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를 증명하기 위해 에스테르 하지 가문의 두 딸들을 멀리까지 가서 뭐 레슨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첫사랑은 돈 많은 빵집 주인과 진짜 빵집 주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고 슈베르트는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때 작곡한 곡이 슈베르트 슈텐켄이에요. 세레나데. 근데 오늘 주제곡이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 너무 좋아요. 전 이건 제 컨텐츠인데 불러주실 건가요? 앨범을 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진짜? 그날 그걸 들어야겠네.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면은 오늘 얘기 못 하니까 다음 기회에 하는 거예요. 저희 혼나요. 네. 난리가 납니다 지금. 예. 자, 떠나버린 첫사랑이 혹시 마지막 사랑입니까? 제발 아니라고 얘기해줘. 그죠. 아니죠. 아니어야죠. 첫사랑을 못 잊고 평생 살면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슈베르트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레슨을 했던 에스테르 헤지 가문에 아까 딸이 2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슈베르트가 그들을 만났을 때 첫째가 16살, 둘째인 오늘의 주인공인데 캐롤라인이 12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짧게 가르친 후에 6년 후에 다시 에스테르 하지 후작이 이제 슈베르트한테 여기까지 와서 우리 딸들을 레슨을 해다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슈베르트가 있었던 비엔나에서 이 에스테르 하지 지금의 헝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무려 거리가 200km였는데 200km? 너무 멀죠. 200km였는데 슈베르트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돈이 절실히 필요했고 에스테르 하지는 가문에선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슈베르트가 거기까지 가서 이 딸들을 레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6년 후에 12살에 처음 만났으니까 18살의 캐롤라인을 보면서 짜자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무슨 경험? 무슨 경험? 결국 지금 교수님과 제자의 사랑이네요. 그렇죠. 뭐 너무 진부하죠. 베토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 가르치면서 사랑에 빠지는지. 아니 12살이면은 그러니까 10대랑 지금? 10대. 그래도 12살이 아니죠. 6년 후에 다시 만났으니까 아니, 18살이잖아. 그러니까 18살. 슈베르트가 10대랑 테레제 그로프랑 헤어지고. 네. 나 이제 슈베르트 노래 안 부를래. 10대는 너무 심하다 정말. 그때 당시엔 18살에 시집도 가니까 일찍 그런가? 갔으니까요. 문화가 또 다른가? 그렇죠. 그렇구나. 지금 작가님 난리 났어요. 다 그 나이 결혼했다고. 저희 무식함에 지금 화들짝 놀라는 이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랑은 어떻게? 해피엔딩? 해피엔딩이면 이런 곡이 탄생하지 않았죠. 참.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셨던
만났던 그 내 손을 위한 판타지가 굉장히 처음부터 애잔하잖아요. 절절 끌거든요. 그 그리움과 갈망이.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캐롤라인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슈베르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죠. 공식적으로라는 말은 뭡니까? 뭐 그 누구에게도 자기가 슈베르트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게 남주기 아까운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약간 페이크 느낌이 나는데. 약간. 네. 그러면 슈베르트는 이 작품을 캐롤라인 에스테르 하즈에게 헌정을 한 건 확실한 겁니까? 헌정을 어떻게 했습니다. 된 겁니까? 왜 헌정한 겁니까? 이게 이 작품은 슈베르트가 그 가문, 그러니까 에스테르 하즈 성에서 나온 후에 네. 자신이 사망하던 그해 초에 작품이 작곡이 되었는데 사망하던 그 해? 네. 몇 년 후에 이제 작곡이 된 거예요. 4년 정도 후에. 근데 두 사람이 함께 만났던 시절에 슈베르트한테 캐롤라인이 이렇게 물었대요. 왜 당신은 나를 위한 곡을 쓰지 않아요? 왜 곡을 나에게 헌정하지 않아요? 지금 또 이제 화내시려고 잠깐만 한다. 꼬리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렇죠 맞죠? 자신을 좋아하는 네. 걸 아니까 네네네. 그랬더니 슈베르트가 너무 마음 아파. 슈베르트가 이랬답니다. 아니 제가 뭐 굳이 그대에게 곡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내 모든 작품은 당신을 위한 건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이없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마음 아픈 이야기 이렇게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어이없죠? 아니 마음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픈 거고 그러니까 저는 슈베르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웃은 거예요. 뭐냐면 헌정해달라는 곡을 써달라고 하면은 한 곡을 위해서 딱 헌정해 쓴다고 했지 내 모든 곡은 당신을 생각하면 쓴 거 이거는 캐롤라인도 웃기고 그 작업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슈베르트는 여자들한테 전반적으로 많이 차인 캐릭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테레즈 그로프도 그렇고, 그렇죠. 이 지금 에스테르 하즈도 그렇고. 네, 캐롤라인도 그렇고. 윤경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또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슈베르트의 뭐 문제점 이런 걸 또 얘기해 주시면은. 저는 이제 객관적인 지금 팩트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았다고 해요. 모임이 형성될 정도였으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슈베르트와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하지만 좀 외모적으로 일단 키가 작고 굉장히 이렇게 좀 통통해서 약간 별명이 맥주통이었대요. 그리고 항상 술을 즐겨 마셨는데 담배도 많이 태우고 그래서 이제 치아가 이거는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긴 하지만 웃을 때 치아가 노랗고 입에선 항상 술 담배 냄새가 났던 외모를 꾸미는 거에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남자였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슈베르트는 일단 가난한 작곡가였고 돈이 없었고 네. 종이를 살 돈도 없었잖아요. 네. 두 번째 키가 작고 네. 뚱뚱하고 추남이었다. 못생기고 네. 그리고 술하고 네. 담배하고. 담배를 즐겨했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분들. 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손을 위한 판타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슈베르트는 그럼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래도 그런 6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또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 그렇죠. 이 곡을 작곡할 시기라기보다 그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자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그 모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슈베르테아드라는. 네네. 굉장히 슈베르트의 음악을 사랑하는 지인들끼리 매일 저녁 모여서 슈베르트가 연주를 하고 또 지인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 등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Everyday evening. 그렇죠. 근데 슈베르트가 항상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지인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칸 에르바스. 전 독어를 선생님보다 못하니까. 근데 그 뜻은 그 친구는 뭘 잘해? 그러니까 그만큼 슈베르트는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나?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해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베르트는 그 포커싱이 삶의 방향성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평가하신 네. 그러니까 문헌에 나왔으니까 선생님도 팩트라고 아까 말씀하시겠지만 키가 작고 못생기고 뭐 맥주 통 같은 별명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런 돈이 없고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이 포커싱이 아닌 거야. 맞아요. 이 사람의 포커싱은 방금 말씀하신 지적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 그렇지. 맞아. 그걸 통한 사람들과의 나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그 모임에서 만났어야 하는데 안 됐나 보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은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이루지 못한 마지막 사랑에게 슈베르트 내 손을 위한 판타지 F단조
도이치 940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작곡한 네 손에와 판타지 F단조 도이치 번호 940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문자 소개하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57님, 맥주통에서 빵 터졌습니다. 실력 있지만 외모가 점점점 하셨고요. 엄학용님, 윤경쌤 그냥 계셔도 빛이 나지만 피아노 앞에 앉으시면 더 빛이 나는데 오늘은 피아노 앞에 앉으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피아노 앞으로 가시다가 그 스피커 다 날라가고 지금 의자 날라가고 난리를 피시면서 날아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지금 소개하는 이 곡은 악장이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죠? 네,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판타지는 네 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네 곡은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연탄곡이라는 거는 뭐 피아노를 레슨을 위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과 연주하기 위해서 한 피아노에 그러니까 제 옆에 한 명이 더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네 손이 두 사람이 연주를 하는데 슈베르트는 이 작품을 언젠가 내 사랑 캐롤라인과 함께 연주하는 것을 꿈꾸면서 작곡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두 명이 치는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손가락이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스쳐요. 두 명이 계속해서 스치면서 어떤 사랑하는 연인과의 또 교감을 이런 연주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 처음에 테마부터 1악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트로가 나오면 퍼스트 피아노가 이 멜로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피아노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선생님 모신다고 특별히 조율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소리 너무 좋습니다. 조율 꼭 해주세요. 아, 기가 막힌데 또 피아노 치신 모습 보니까 또 빠져드는데요, 선생님. 자, 제가 선생님 이 곡을 지지난주에 듣고 왔어요. 어디서요? 예술연당에서 김태영 피아니스트가 그러셨구나. 연주한 거 저희 수요초대석 오기 전에 제가 듣고 왔거든요. 예술연당에서. 그때도 그 몽롱한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가 이제 모차르트랑 슈베르트예요. 근데 아까 정경님이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 이러셨잖아요. 너무 많아 생각이. 그게 이제 굉장히 편하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에는 왜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그게 다 담겨진 음악이 바로 슈베르트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사악장이 있는데 그 사악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사계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끊겼다가 여름이 되고 뭐 끊겼다가 겨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르륵 살짝 넘어가잖아요. 다음 계절로. 그렇듯이 슈베르트가 이 작품에서 자신이 느꼈던 어떤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행복 이런 것들이 시간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간다를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덧붙여 얘기하자면 판타지라고 제목을 지은 게 조금 더 저는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판타지는 여러분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지의 세계, 어떤 꿈꾸는 공상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슈베르트가 살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거든요. 밥 먹을 돈이 없고 항상 그는 배가 고파서 친구만 만나면 나 밥 좀 사주게 우리 밥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가난에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음악을 이렇게 토해냈는데 어쩌면 도피하고 싶었던 현실, 굉장히 절망스러웠던 현실, 또 이루어지지 않은 캐롤라인과 사랑을 현실과 꿈속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넘나들면서 이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슈베르트를 만났는데요. 여러분은 EBS FM 정경의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슈베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둘이 나누면서 저는 특히 이 가슴이 좀 아프네요. 슈베르트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했으면 우리에게 더 많은 곡을 남겨주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가 원했던 사랑을 했다면 또 어떤 음악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역시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1281님, 11월의 마지막 날 슈베르트 곡들로 마침표를 찍으니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슈베르트를 사랑해주시는 1281님 고맙습니다. 이경신님, EBS로 들으며 유튜브로도 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은경선님과 인사를 나눈 시간입니다. 우리 대화는 어쩜 이렇게 즐겁죠, 선생님? 이유가 뭡니까? 정영님 덕분이죠, 다. 진행자 짱. 오늘 제가 홍보 좀 잘해줬다고. 네. 선생님 조심히 가시고 연주 준비 잘하시고 네. 네, 또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윤경선님 보내드리면서 슈베르트 내 손을 위한 판타지 F단조 도이치 번호 940중 1악장, 2악장, 3악장을 두 사람이 형제입니다. 로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